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4월 증시가 참 안 좋게 흘러가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미 증시까지 빠지기 때문에 아마 TV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조금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 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서바이벌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4월 달에 진짜 잔인한 4월, 보통 우리가 그런 표현을 예전에 많이 하는데 결국은 하락장이 결국은 와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위기가 있고 진짜 너무나 돌발적인 악재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은 국고초에 안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국고초선 제가 안 뵀지만 너튜브에서는 계속 10시 반에 찾아가면서 이번 4월 달은 여러분들이 위험을 관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참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다못해 바로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갈 때는 매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하신 분들은 잘하신 대로 다음에 더 잘할 수가 있고 내가 이번에 만약에 못했다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사실 저는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30년 이상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맛봤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이젠 됐어. 나는 이제 무조건 여기서부터 무조건 성공할 거야 하고 낑낑대고 산 위를 올라가면 저 위에서 아마 여러분들 오랜만에 듣는 용어일 것입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워커발이라고 아시죠? 워커발로 누군가 발로 뻥 차면 그 산꼭대에서 대굴대굴 굴러서 진짜 개구리 새끼 뻗듯이 이렇게 뻗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마다 홈트레이너라고 해갖고 운동을 해주는 분이 직접 이제 오셔서 해주는 게 있는데 만약에 혼자였으면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젠 됐어 그러면 또 올라가서 또 두드려 맞고 그러기를 정말 30년 이상을 해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서 있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이미 4월 주식시장이 빠지고 또 주말에도 주가가 코스피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빠졌는데 여기 대고 오늘 미국이 빠졌으니까 아침에 일단 주가는 빠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살아있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이게 난리입니다. 이 환율이. 근데 이 환율 상승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환율 상승에 사실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 이건 이해하겠어. 근데 이거는 아닌데 라는 그 미스테리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내려가도 괜찮은 거야? 아닌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새벽까지 준비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가시거나 아니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10시 반에 너튜브에서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항상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시세다. 근데 그 시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훌륭한 선생은 지나간 시세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난 미래 시세를 알아야지 지금의 시세를 알아야지. 아닙니다. 내가 미래 시세를 알기 위해서는 지나간 시세를 보고서 그랬구나. 그래서 결과치가 이렇게 됐구나. 전 지금도 그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역사 교수님이 나오셔서 역사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채널 딴 데 틀려오는데 이분의 한마디가 저를 채널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역사란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아니다. 역사는 바로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와버린 하락세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와져 있는데 어떤 부분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방금 우리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죠? 4월 발해 방향. 어떻게 보면 참 아쉽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계속 나왔으면 4월 달에 발해 방향이 하향으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조심하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진짜 전매 특허죠. 우리가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 갑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맨 끝에다가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기 글자도 써 있는데 아마 TV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발해배 방향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쪽도 발해배 방향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작년 8월 달에 주가가 대폭 나가기 전에 8월 달에 여러분이 매도를 때리든지 인버스라든지 뭐든지 해야 됩니다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기법이 바로 발해 방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만 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린 지금 실패했어도 다음에 잘하기 위해서. 특히 이쪽이 제일 만만했습니다. 코스닥이. 야, 넌 뒤지게 빠지겠구나. 왜? 월초 아래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아니죠. 꼭 가서 8월 달 주가를 한번 보시죠. 그 앞에 다 그렇습니다. Always, 항상, anywhere,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종목, 종합,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를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 초에 장대 음봉을 때려버리죠. 그럼 거의 얘는 백발백중 밑창으로 내려꽂습니다. 여기도 사실 요 앞에 양봉에 비하면 약간 장대 음봉에 가까운 모습을 주고 있는데 이런 밑창으로 빠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너튜브에서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너튜브에서 계속 2, 3주 동안 하면서 매일 얘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얘가 파란색이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미국조차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미국조차도 그랬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매도입니다. 이게 파란색이면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 앞에는 어땠을까? 이 앞에는 보나마나 빨강이었잖아요. 그렇죠? 얘도 지금 빨강이지만 빨강이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빨강, 여기 빨강. 그 다음에 특히 여우에 이 공식 한번 보십시오. 얘가 발해 방향이 하단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게 매도의 올킬, 둘 다 두 막대가 밑창을 내려갈 때는 여러분들 특히 리스크를 관리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여기서 잘하셨던 분들, 전 잘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잘하셨다면 다음에도 잘할 수 있고요. 왜? 이건 하나의 중요한 레시피거든요. 요리계에 백종원이 있다면 증권계에는 백종원이 아닌 서령님이 계시죠. 김종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걸 공유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30년 이상 이렇게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서바이벌 하게끔 살게끔 해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 덕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반포보호라는 마음으로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죠. 얘가 발해 방향이 아래에 있고 매도 올킬이면, 발해 방향이 아래에 있고 특히 매도 올킬이면 항상 리스크를 관리해 준 쪽이다 비중을 둔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조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 고, 때. 자, 이건 제가 우리 사회자분께 여쭙겠습니다. 네. 사회자분이 모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건데 사회자분이 알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고점일 때. 예, 상승할 때, 고점일 때, 때린다. 때려라는 거. Why? 항상 제가 아니는 Why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금요일 위로 올라갈 땐 도대체 왜 올라갈 땐 때려줘야 되는데 라는 건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주가가 빠졌을 때 가끔 가다 보면 휴가를 앞두고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물량을 때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도 오늘 아침에 주가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도 사실 제가 너튜브에서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CPI나 PPI보다 더 중요한 것은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4월 9일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서 4월 10일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중국발 문제도 터지면서 반도체 종목군도 같이 밑으로 갔는데 이렇게 뭔가가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시장이 많을 때는 주가가 보통 통상
금요일 날 올라갈 땐 때려줍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선거리 있었잖아요. 선거리 있었을 때도 이게 수요일 날이었잖아요. 화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이 선거니까. 요 날도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요 날도 어떤 모양이었냐면 주가가 위로 플러스를 보였을 때, 그러니까 다음날 휴일을 앞뒀는데 우리는 선거리라 투표일이라 우리는 쉬었지만 미국은 워낙 많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올라갈 때 때리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이럴 때는 나는 물량을 줄이면서 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너트먼랜드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때 저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이 바로 양 매수 플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 매수라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에다가 배팅을 걸고 밑으로 내려간다 배팅을 걸었을 때 밑으로 내가는 거는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를 샀을 때 밑으로 내가더라도 빵밖에 안 가죠. 10,000원까지는 가지 않죠. 하지만 한번 가격이 올라가는 거. 만약에 여기서 풋포션이 내려간다 그러면 10,000원짜리는 10,000원에서 20,000원 가면 본전이잖아요. 30,000원, 40,000원, 50,000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플러스라는 방법이 바로 양매수 플레이인데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은퇴하기 전에 내가 주식을 주보로 하신다 생각하면 상승할 때도 벌어야 되지만 이렇게 하락할 때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제가 현재까지 찾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양매수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10시 반에 살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이번 달에 왜 빠졌는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소프트웨어적인 설명할 겁니다. 얘 이래서 빠졌어요 라고 소프트웨어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이번 달에 뭔가 이상한데 이미 이 시장에 대해서 당연하는 메이저들은 빠져나가고 있네. 그럴 때는 항상 월초 발해 방향이 하락으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발해 방향이 하단을 때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자, 주가가 밑으로 하락으로 내려가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빠졌을 때 제1주범은 누구나가 이거를 꼽고 있을 겁니다. 보시죠. 바로 환율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주말에 1375원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환율이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얘는 50원 단위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1350원을 돌파하면 얘는 그 다음에는 1400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딘가 이 환율이 올라갔을 때 외환당국은 이게 유용하다 생각하면 막아줘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외환당국이 지금 현재 아직 거의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뭘까요?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6월 달엔 금리를 내릴 거야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이게 7월 달로 갔어요. 그래? 7월 달 내려? 웬걸 7월 달이 문제가 아니라 9월 달로 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볼게요. 왜 이렇게 이게 올라가고 달러가 저렇게 강한지 보십시오. 여기 뭐 내용이 빡빡하게 들어와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 누구나가 아실 겁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바로 한 얘기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는 언제 할까가 아니라 야, 금리 인하 하긴 하니? 왜? 미국은 경기가 좋아도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물가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큰데 금리를 내려? 그럼 이건 누구나가 봐도 이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금리 인하 아니니? 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는 언제 할까가 아니라 할까 안 할까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게 문제가 아니죠. 전 재무장관, 서비스 장관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오히려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판국이 되기 때문에 아까 했던 대로 지금 국채 수익률은 위로 올라가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한 상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글로벌 IB에서
만약에 금리를 미국에서 내린다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올해 한 12월 정도에 한번 내리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여기 보면 여기 뭐 도이치방크라든지 많은 IB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현 상태에서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수익률이 잠깐만 올라가고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중동발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발이 이런 문 때문에 상당히 약세 형상을 보면서 현재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JP 모간에서도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참 우리는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불고 있는 어떤 부동산발 어떤 그 내용들도 아마 이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재 일부에서 문제가 골마 터지고 있는 문제도 보고 있는데 지금 JP모건에서 한은에서 금리 인하는 4분기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연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차근처럼 환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우리가 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올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하게 됐을 때는 그렇잖아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환율의 문제를 더욱더 불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인하를 먼저 한다는 것은 인상을 먼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인하를 먼저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적인 그 사항들이 완전히 골마 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지금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미국 시장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나마 미국은 경기가 좋아질 거야 좋고 있어 미국만큼 강한 데가 없어라는 부분 때문에 금리라는 부분에서 찬물이 작용하더라도 경기라는 부분에서 더물이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라는 것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금리를 현재 내릴 수 없어 그럴 때 그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야 이거 경기가 너무나 좋은데 고용도 이렇게 너무 좋고 그런데 금리 내릴 수 있어. 이건 양반이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기라는 것이 좋으니까. 근데 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그 이유의 프라이머리 키가 물가 때문이라면 이걸 상당히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가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전에 작년 6월 달에 여기 CPI가 9.1일 때 이게 꼭지입니다 했을 때 제가 썼던 방법 아시죠? 유가의 무슨 값 법칙이었죠? 고점과 저점에 바로 중앙을 긋는 중간값 법칙이었죠. 얘가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CPI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미 저희는 이게 예측 가능했었거든요. 이 밑에를 보시면 밑에 2월 달 보시죠. 여기 보면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 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요번 달에도 얘가 현재까지 보면 이 중간값이 위로 높아지고 있다면은 이건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요번에 발표되는 CPI, PPI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CPI나 물가 문제를 갖다가 좌우하게 될 이 유가. 왜냐하면 유가가 꺾어지지 않으면 물가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중동발 이런 문제가 터졌고 지금 오늘 들어오기 전에 그 뉴스나 이런 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게 이런 그 이란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말까 그럴 때 이거 뭐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만서도 51%의 비중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이것은 작든 크든 일이 발생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주력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문제 때문에 현재 금리 문제가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기본적인 배경을 보면 이 주변에 아시아 국가들의 주변에 이 통화 가치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있는 게 이 엔화 가치입니다. 그렇죠? 엔화 가치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 환율인데 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뭐든지 달러가 1달러당 몇 원, 1달러당 몇 엔, 1달러당 몇 위안 모든 것들은요 그래프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그래프를 만약에 삼성전자 그래프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얘는 딱 하나 갖다 보시죠. 이것만 보면 여러분이 환율 그래프 보면 경기를 푸는 게 계시거든요. 무조건 얘는 달러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얘가 엔화가 됐던 아니면 위안화가 됐던 우리나라 원화가 됐던 무조건 환율 차트를 보면 얘는 달러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죠. 이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번역기를 돌려서 엔화가 약세구나. 그럼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중국 위안화 그래프거든요. 얘도 이거 그래프를 중국 위안화니까 뭐냐 이게 아니라 무조건 얘는 달러 그래프지. 달러가 강세네. 그럼 위안화는 약세. 결국은 일본의 엔화도 약세, 중국의 위안화도 약세. 그럼 당연히 저희 통화도 특히 우리는 일본도 일본이지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도 약세. 주변적인 여건이 결국은 우리나라 원화를 약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근데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다. 어떤 분이 미스테리하냐? 지금부터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얘가 계속 폭락할까? 이 계산이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미스테리한 부분들을 제가 한 화면에다가 담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알겠어. 미국의 경기가 좋고 결국은 그날의 돈가치라는 것은 그날의 경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한편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라고 보는 한쪽의 사이드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빚이 무려 34조 달러입니다. 34조 달러라는 이게 또 별로 안 와닿을 텐데요. 이게 우리나라 돈이면 4경입니다. 이게 뭐 예측이나 되십니까? 감도 안 잡힐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빚이 34조가 달러가 되면요. 얘들이 미국의 경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얘들은 90일마다 다시 말씀해서 석 달마다 1조 달러의 부담이 더욱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자돈 때문에 치여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변적인 여건만 되면은 미국은 이 빚 때문에도 결국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 여건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들이 이게 순탄하게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부담감을 줬습니다. 또 하나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달러가 강하면 금값이 내려가거나 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내려가는데 물론 오늘 아침에는 뭐 비트코인도 일부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이게 어제 우리가 확인할 때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개당 1억이 갔죠.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별로 빠지도 않습니다. 금값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하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유발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금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모아가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금을 무지하게 사재고 있죠.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는 지난 2016년도 이후에 계속 금을 사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징벌적인 내용으로 러시아의 미국채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이 미국채 3,000달러를 몰살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게 6월이나 7월에 또 다시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값의 상승은 함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월가의 중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통 우리가 금을 살 때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달러의 대체적인 내용으로 금을 샀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금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해제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위로 나가고 상당히 시장이 정신없는 이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가 10개월 연속 흑자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1분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 중심에서 주식 산 게 무려 15조 8천억, 거의 16조 정도를 외국에 샀어요. 그러면 달러가 들어왔잖아요. 자, 여기에서 드디어 하나의 해답을 갖습니다. 딴 때 같으면 환율이 1,350원 정도가 되면서 얘가 뚫리면 1,400원까지 간다고 왜 한다고 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개입을 해야 마땅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미스테리거든요. 왜 안 할까? 이게 곧바로 지금 눈에 보듯이 오늘 아침부터 1,380원 갔거든요. 그럼 이게 곧바로 1,400원? 그럼 1,400원 뚫으면 그 다음에 1,450원? 이렇게 갈 텐데 왜 안 할까? 왜 한다는 것도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환율이 부담스럽다면 야 이거 위기구나.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우리나라 위기 올 수 있어 해서 최소한 립서비스부터 날리고 실제 행동에 들어갔을 텐데 이게 달러가 들어오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는
달러 유출을 위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자라고 했던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다를 겁니다. 왜? 이게 지금 어디 그래프 잠깐 이 앞에 보시면은 얘가 1350원을 돌파하고 얘가 1350원을 돌파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뚫리거든요. 그다음 얘를 모양을 보면 사실 이거 우리 사회자 마실 겁니다. 이거 60이 이렇게 쌍바닥에 있죠. 이렇게 패턴을 네. 보면 쌍바닥에다가 20이 N자죠. 어. 이거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했던 4대 급등주 패턴이에요. 이걸 보면서 글쎄 제가 만약에 왜 한다고 어디에 한 자리를 제가 탁 걸치고 있으면 얘기했을 텐데 만약에 위에 팀장이 있다면 팀장님 이거 가만 놔두면 이거 뚫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했을 텐데 얘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거 주식으로 보면 4대 급등주 패턴이거든요. 60 쌍바닥을 매번 얘기했지만 녹턴의 방법이라고 하고 번호 넘버 2거든요. 얘는 20 상바 이거 1, 2 플러스 1, 4대 급등주 패턴입니다. 이거 놔두면 이게 1,4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 드디어 얘가 저걸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그동안에 달러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위로 올라가니까 야 이거 뭔가 좀 더 봐야 되는데라고 외환당국이 지켜봤을 수 있겠지만 이제 얘가 뚫어버리면 저 1,400원 저 뚫어버리면 이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환당국의 개입이 이제 바로 코앞에 와 있다. 1,350원에서는 개입을 안 했어도 1,400원에서부터는 뭔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밟다가 딱 쓰는 건 아니잖아. 브레이크를 밟아야 좀 더 밀려가더라도 거기서 멈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볼 때는 조만간 외환당국 개입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여러분 같으면 달러로 자살 갖고 있고 싶지 원화 갖고 있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럼 얘가 환율이 위로 올라갈 때 부담을 주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유발할 수도 있고 부담감을 던져주겠지만 이게 올라가지만 결국 외환당국이 들어올 거야. 얘가 1,400에서 멈출까 그러면 국내 시장도 일단 월요일 아침에 뭐 당연히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밑으로 빠지더라도 거기서는 뭘 봐야 되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같이 체크할게. 선물이 어떻게 되냐? 얘들이 매도를 계속 때리냐? 아니면 사주느냐? 그 다음에 주식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나마 중요한 게 있죠. TSMC가 보조금 받았죠.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드디어 보조금을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은 중국발 악재가 터졌거든요. 아까 헤드라인 뉴스도 보셨잖아요. 캐스터분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근데 이걸 삼성전자가 보조금 받으면서 이 관련된 이 주변 종목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 이걸 막연하게 통박을 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보면 금값도 이렇게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모양을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금값도 보시면 방금 제가 했던 대로 60이 이렇게 쌍바닥이죠. 여기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그죠? 이렇게 밑에서는 여기 모양을 보시면 60이 이렇게 쌍바닥의 모양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얘보다 사실 금 가격의 모습은 더 무섭습니다. 이게 하나만 주면 아까 4대 급등주인데요. 이게 20이 상방을 주고 이게 두 개가만 이거는 소위 갈매기 패턴이라서 더 무서운, 이건 이중 매집이 되기 때문에 이거 빵 하고 솟습니다. 어쨌든 얘들은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두둑이 맞으려면 여기 지금 중간에 왔는데 장대 음봉들을 예전에 여러분들 위로 올라갈 때 유가가 상단에서 장대 음봉을 때려 맞았듯이 이 장대 음봉을 맞는가 여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얘가 4월 달에 주가는 분명히 내려가고 있지만 하나 살아있는 게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살아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금의 조정은 어떤 조정이냐면 파동상의 조종을 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파동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항상 주가는 파동 말고 더 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항상 공개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 왜 계좌가 작살난지 아십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고장날 주식, 매번 간다고 하는 그 고장날 주식,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얘가 내려가다가 어떤 날이든 장이 아무리 폭락하는 날에도 항상 종목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종목만 쳐다보느라고 갯벌에 물이 들어오고 이 자기가 갇힌 줄 모르고 자기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고기가 자기를 잡는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장의 분석이고 이게 추세의 분석이거든요. 얘는 파동상은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것도 하나 더 보시죠. 이것도 하나 꿀팁인데요. 항상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 살아야 우리가 살고 만약 우리가 발의 방향이 밑창을 때리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마저 밑창을 때리면 이건 우리가 하락폭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1년 12달 떠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인식이 안 돼 있다면 그건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게을리 매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이렇게 드려봅니다. 얘는 당연하죠. 양봉을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월 동안 상승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건 파동상에서 하락이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컷을 더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정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게 2022년도 주가가 대폭 나갈 때 나타나는 1, 2, 3 추세가 무너지는 순서입니다. 넘버 1. 이렇게 월봉의 6개월선 아래 데드크루를 주면서 몸통 대줘줬을 때 이거를 월봉의 바디 크루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지금의 위치를 보면 얘가 중간에 가다가 쉬는 건 정거장이고 여기서 꺾어지는 건 종착역인데 아직 얘가 월봉의 바디 크루스 주는 건 아니죠. 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밑에가 파란 색깔이냐라는 겁니다. 얘가 파란 색깔인 건 뭐냐면 얘가 캔들이 파라면 지금도 나쁜데 앞으로도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밑에를 보면 밑에가 아직 빨갛죠. 이거 뭐냐면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는 역시 얘가 좋은 구간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호등상에서 변화도 아니죠. 하락 기조의 모습도 아닌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요 세 번째가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이 이 세 번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제가 좀 이따가 10시 반에 2차 방송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얘가 내려갈 때 항상 꼭지를 칠 때는 양, 음으로 이게 낮아지는 로우 캔들 줄 때 꼭지를 칩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시죠. 여기 요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얘를 보면 주가가 우리가 여기 둘둘 치킨 기억나시죠? 2277 여기는 끝내 이 길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과매도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라는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주가가 갈 때는 이렇게 빨간 이것이 높아지죠. 이걸 하이 캔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높아지는 걸 하이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갈 때는 하이 캔들로 시작하고요. 끝날 때는 로우 캔들로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얘가 밑으로 내려간 건 맞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이게 높은 상태도 유지했죠. 금이장은 아직까지는 끝나졌다. 막연하게 그냥 지금 장은 괜찮습니다라는 그 고장하는 열주시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들이다 대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를 지금 보시면 6개월, 12개월 박스가 있는데 지금 들어온 이 주가는 6개월 전의 주가면 여기랑 지금 비교되는 거거든요. 여기보다 월등히 높죠. 그 얘기는 이 6개월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고 얘 내려가면 다시 한번 튕겨 올라갈 수가 있다. 즉 밑에 내려가면 요 밑에 여기까지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내려와서 이게 맞닿는 구간에서는 다시 얘는 강하게 튕겨 올라갈 수 있다. 그 시점엔 결국은 바로 환율 부분에서 결국은 외환당국의 개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확인되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고요. 결론. 지매장은 다시는 얘가 발의 방에 밑창으로 때리는데 미국이 같이 때릴 때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에 주력하는 내가 리스크 관련되다가 주력하는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1번, 2번, 3번 어떤 파동은 조정이지만 추세가 꺾어질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때 그 신호탄은 결국은 외환당국의 환율시장의 개입 그게 벌써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